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금리를 올리고 누군가는 내리고 또 누군가는 돈을 마구 찍어내려 하고 있죠. 1월에 반도체와 AI가 급등했으니 2월은 좀 쉬어가겠거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번 2월은 그냥 조정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이 완전히 갈리는 거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이벤트들과 자금이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월이라는 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1928년부터 지금까지 이 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입니다. 1년 10달 중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안 좋은 달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건 거의 100년치 평균이라 희석된 숫자고요. 2000년대 이후로 좁혀서 보면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훅 올랐다가 2월에 숨고르는 패턴, 이른바 상고하저 현상이 거의 매년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2월은 단순히 계절적으로 쉬어가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대분화, 영어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럽도 올리고 내리면 같이 내리고 이렇게 발을 맞춰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주는 금리를 올리려 하고 유럽은 내리려 하고 일본은 돈을 왕창 풀려고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나라 사정에 맞춰서 제각각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돈이라는 건 결국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각국의 금리 방향이 엇갈리면 환율이 출렁이고 그 환율 변동이 주식시장의 수급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2월의 첫 번째 빅 이벤트는 바로 2월 3일 호주 중앙은행 회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결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호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주는 지금 물가가 도무지 안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가격이랑 집값이 문제예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외식비나 서비스 비용도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완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파라는 게 뭐냐면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경기가 좀 죽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는 거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호주가 이번에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을 56%에서 5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데 시장이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는 건 꽤 의미 있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호주가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전 세계 시장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채권 금리도 덩달아 반등할 수 있고 이건 곧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호주 금리가 오르면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 내수 소비재나 부동산 관련 주식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호주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틀 뒤인 2월 5일, 이번엔 유럽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와 영란은행 BOE의 통화 정책 회의가 연달아 열리거든요. 이 두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결정되는 금리 방향이 달러 가치를 결정짓고 그 달러 가치가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까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 상황을 볼게요. 유럽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1.9%까지 내려왔습니다.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럼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임금이에요. 유럽 노동자들 임금 상승률이 아직도 높고 서비스 물가도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ECB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물가가 내려오고는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하는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일부 채권 운용사들은 영국이 올해 금리를 4번 이상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유럽과 영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흥국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신흥국 시장입니다. 2월 5월 회의 결과에 따라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2월 8일 일요일 일본에서 조기 총선이 열립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선거인데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고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정책이 있어요. 바로 사나에노믹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죠? 과거 아베노믹스의 후속 버전입니다. 근데 이번엔 스케일이 다릅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방위비 증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국방력 강화가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어내고 이 돈을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같은 중공업 기업들한테 합법적으로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투기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하고, 함정을 건조하려면 조선소가 돌아가야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정밀 기계 산업이 받쳐줘야 하잖아요. 단순히 무기 몇 대 사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일본 제조업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겁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죽어있던 일본 산업을 국가 주도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시장은 이미 이걸 눈치채고 있어요. 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이 작정하고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이 슬슬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느냐, 고전하느냐에 따라 2월 9일 월요일 아시아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돈을 왕창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진짜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막 찍어내서 돈을 풀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본 엔화가 약해진다는 거죠. 이른바 엔저 현상입니다. 엔화가 싸지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엄청나게 유리해져요.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더 싸지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와 현대 소나타가 경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차의 품질이나 성능은 비슷한데 엔화가 약해지면서 캠리 가격이 2,000달러 더 싸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더 싼 차로 눈이 가겠죠.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본질입니다. 일본이 얻으면 우리가 잃고 우리가 얻으면 일본이 잃는 구조예요.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철강, 조선, 기계장비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이 전부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2월 8일 일본 선거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 뉴스 헤드라인에 자민당 압승이 뜨면 2월 9일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엔화가 급락하면서 한국 수출 대형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어요. 현대차, 기아, 포스코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반드시 뉴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엔저 수혜를 노린다면 일본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0일 이번엔 MSBI 분기 리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MSCI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예요. 여기에 포함되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돈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패시브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들인데 이 펀드들은 MSCI 지수가 바뀌면 무조건 따라서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해요.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안 사고 버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MSCI 리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번 리뷰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이 두 개 있어요.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을 넘어서면서 이번에 MSCI에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하니까 대략 1,400억에서 1,500억 원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요. 대로 LG생활건강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중국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이번에 지수에서 그러니까 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투자 전략이 나옵니다. 보통 편입 예상 종목은 발표일 전까지 기대감에 오르다가 막상 발표되고 나면 재료 소멸로 단기 조절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2월 27일 리밸런싱 때거든요. 그때 다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립니다. 반도체 전시회라고 하면 그냥 업계 관계자들끼리 명함 돌리는 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좀 다릅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리 기판이에요. 유리 기판이 왜 갑자기 뜨는 건지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AI 반도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해요. 요즘 AI 반도체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 딱 붙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녀석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I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HBM 칩도 덩달아 커지고 있거든요. 칩이 커지면
발열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기판이 뭐냐면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어집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 워핀이라고 하는데 기판이 휘면 그 위에 올라간 회로가 다 틀어져 버려요. 불량률이 치솟는 거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플라스틱보다 훨씬 정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텔이랑 삼성전기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세미콘 코리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레이저 장비 업체나 식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유리 기판 얘기가 나왔으니 이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 3곳을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세미콘 코리아에서 CXL 기술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CXL이 뭐냐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차세대 연결 기술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 행사에서 CXL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 관련 장비주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SKC입니다. SKC는 자회사 엑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기업 중에서 양산 속도가 가장 빨라요. 이미 2025년 상반기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AMD 같은 빅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으로 찍히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양산 목표는 2026년으로 SKC보다 좀 늦어요. 근데 삼성전기의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룹사 시너지예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 가공 기술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잖아요. 이 세 회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술 완성도 면에서는 가장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LG이노텍이에요. 이 회사는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양산 목표도 2027년 이후로 잡고 있고요. 대신 노리는 시장이 달라요. 서버용이 아니라 모바일이랑 PC용 초정밀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애플이랑 협력해서 차근차근 라인업을 갖춰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종목이죠. 정리하면 빠른 실적의 SKC, 그룹사 시너지의 삼성전기, 장기 안정성의 LG이노텍, 본인 투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2월 25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엽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솔직히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폰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램 용량입니다. 이번 갤럭시 S16에는 램이 기존 12GB에서 16GB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작 4GB 늘어난 게 뭐가 대수냐고요? 이게 대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 업계 화두가 뭔지 아세요? 온디바이스 AI예요.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기술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램 용량이 받쳐줘야 해요. 12GB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16GB로 올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수요 폭발은 어디서 일어났죠? PC랑 서버였어요.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HBM 수요가 폭증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덕을 톡톡히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요 폭발이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간 12억대가 넘어요. 이 12억대 폰에 들어가는 램 용량이 전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나 더, 삼성이 이번 A인6으로 14년 만에 애플한테 뺏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타항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예요. 2월 25일 언팩 행사, 반도체 투자자라면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2월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하는 총재 머리가 정말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토끼는 환율 안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두 번째 토끼는 가계부채예요.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또다시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겨우 잡아놓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토끼는 경기 부양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기업들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내수 소비도 살아나질 않고 있거든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서 돌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말한 환율이랑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는 거죠. 완전히 삼중고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2.5%로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딱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금리 인하는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금리 동결이 확정되면 건설주랑 증권주는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은행주는 예대 마진이 유지되니까 방어주로서 버티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월 시장을 읽는 핵심 신호는 4가지예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신호, MSCI 같은 수급 신호, AI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보는 실적 신호,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기술 패러다임 신호입니다. 여기에 2월 6일 아르테미스 2호 발사, 2월 11일 OPEC 보고서, 2월 25일 드론쇼 코리아 같은 일정도 체크해두세요. 이번 달은 각자 도생의 달입니다. 멍하니 있으면 계좌가 녹을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알짜 종목을 싸게 담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날짜들 달력에 꼭 적어두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